진짜 신용환 교수님을 저희가 아이고 말씀드리는 순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주 이렇게 광화문에서 만나 뵙습니다. 네. 제발 이번에는 마지막이겠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까? 입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오마이에서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여러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아, 그 조짐. 예, 다음 주에 네. 마무리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 어떤 조짐들을 읽으셨죠? 단적으로 예. 헌재가 평의 예. 이 평의 시간을 보통 2시에 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3시로 바꿨습니다. 예. 박근혜 때 2시로 하다가 3시로 바꾸고 나서 3일인가 그 뒤에 바로 선고를 했습니다. 요거는 자기들이 이제 쟁점을 좁히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됐다라고 하는 마지막 조짐이라서 희망 고문하지 마라. 수도 없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희망 고문 제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접니다. 위험합니다. 영연백으로 갈 수도 있어요. 큰일 나요. 아니, 절대 희망 고문은 아니고요. 네. 분명히 지금 이제 평결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박주민 의원을 오늘 여기에서 만나 뵀는데, 네. 그분이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헌법연구관들 있죠. 그러니까 그 네. 밑에서 이제 네, 네. 각자의 그 자료를, 보고자료를 올리는 분들이 네, 요청을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자료를 요청을 해야 네. 아직까지도 뭔가 결정이 안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요청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네, 하나는 네. 예. 의견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네. 라는 이 두 가지의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정리가 될 거는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정보를,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네. 휴민트라고 그러죠. 사람에 의한 정보를 접하는 게 이제 최우선인데 다 틀리죠. 왜냐하면 다 틀린 이유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으니. 얘기도 하지 않고 예. 선고 일자 이런 건 더더욱이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그저께 SBS에서 5대3 나온 것 네. 때문에 이제 모든 언론이 흔들렸어요. 네. SBS에서 나온 5대3조차도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 SBS에서 나온 5대3을 보시면 근거가 없죠. 누구누구로부터 인용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들은 바로는 5대3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특정 재판관들을 지목하면서 누가 들어 누웠다. 누가 절대로 18일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고성이 오고 갔다라는 분들도 그것까지도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 300 사무실이요. 그 앞에 다 도청 방지 장치부터 해가지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 앞에 근접을 못해요. 그래서 고성을 밖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추정의 영역인데. 예, 다 추정의 영역이고, 네. 좀 전에 이제 이 부분, 좀 전에 그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가까운 추정의 영역이고, 굉장히 가까운. 신용환 교수님. 네. 최종원 저희 교수님이 동네 오신 분들. 줄.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인기가 많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예. 고향 분들이시라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팬클럽을 만난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흥덕호 지역변에.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예. 그래서. 네, 그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한 가지, 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서, 불안 속에서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불안의 정점에 저도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을 통해서 접하는데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헌재 재판관들이라고 그래서 똥배짱 분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좁혀지지 않았는데 이 주말에 놀고 있다, 집에 네. 다 퇴근했다, 평의 시간을 짧게 하면서 다 퇴근해버렸다, 야근도 안 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고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저자들, 그 한 줌도 안 되는 극우들, 전광훈 세력, 누구누구 세력해서 전환길 등등이 하는 거에 쫄아서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 심지어 혹자는 매수가 돼서 현혹이 예. 돼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그렇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그들이 더 겁을 먹는 건 뭐겠어요? 우리 5,150만 국민들, 민주시민들의 그 목소리 안 두려워요?
우리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이 민주주의 가치 질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가 네. 훨씬 크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우에 쫄아서 극우의 그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천만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 공수처가 최근에 네. 그 고발 들어온 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러면 그거에 더 쫄을 거려? 그게 뭐냐면 네네. 이제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인 그 박선영 씨. 예, 박선영. 네네. 예, 박선영을 임명을 네. 12월 3일 이후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임명을 한 이유가 헌법재판소 정영식 재판관을 뭔가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우리가 라는, 추정을 많이 했죠. 그런 네. 고발이 들어와서 공수처가 조사에 나서겠다라는 기사가 이제 실렸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 있고 그 고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박선영 동국대 법대 교수를 했거든요. 예. 모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모임에 제가 총무를 10년인가를 했어요. 분명한 건 정영식 그 주심조차도 가족들, 친인척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정영식 재판관을 연결고리로 해서 뭔가 압력을 가하는 루트를 만드는 예, 것이 그 박선영 있잖아요. 씨가 그걸 해서 네. 루트로 해서 압력을 가한다? 그런 게 먹힐 사람들이 아니에요. 헌재 재판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최소한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 개인적인 성향은 있을지언정 그들이 그런 거에 흔들린다, 가족들에게 흔들린다, 친인척에게 흔들린다, 최소한 그런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보자고요. 지금 윤석열 조용하죠. 김건희 조용하죠. 왜 조용해요? 물밑에서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뭘 했겠어요? 그들의 법적 카르텔, 사법 카르텔, 소위 초대형 로펌들을 포함해서 그 카르텔로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는 거죠. 로비가 안 통하는 걸 어디서 봤어요?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날 때. 무죄 선고 고등법원 항소심 무죄 날 때 보셨죠? 그 무죄 선고 2심과 관련해서도 대형 로펌이 움직인다. 당연하죠. 예, 이런 얘기가 이 김건희가 가만히 있을 네.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요 일주일째 지금 술도 안 먹고 있어요. 엊그제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남동에서 엄청나게 대판거리 싸움이 있었다 이런 네. 찌라시 같은 얘기 네. 들었죠. 정확히는요 대판거리 싸움이 아니고요 뒤지게 혼났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어요. 네. 누군가한테 엄청 크게 혼났다. 네. 그게 왜 혼났느냐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나오니까 나오고 나서 뭐 한 거냐? 지금 플랜 B를 짜야 되는데 예. 이들의 명확한 플랜 B가 안 나왔어요. 왜? 이들도 지금 거의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자기들 전체적인 큰 줄기를 짜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큰 계획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황했어요. 그러면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플랜 B를 짜야 되거든요. 자기 둘만 만족한다고 남들이 말을 안 듣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의 플랜 B가 흐트러진 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김건희, 윤석열 그 둘의 이익에 일단 부합이 돼야 돼요. 예. 살아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강력한 우군 세력들, 극우 세력들이 만족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권영세, 권성동을 포함하여 국민의힘의 당권을 쥐고 있는 주류들과 이해관계가 지금 틀려졌어요. 왜? 이들의 주 관심은 대권이 아니에요. 당권? 당권인데 계속해서 윤, 김건희랑 같이 가다가 우리도 도매금에 죽었다. 지금 권영세, 권성동을 같이 보좌하는 보좌진들의 상당수를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지금 당권에 가 있어요. 당권에 가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김건희, 윤석열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하다가는 죽겠다. 당권도 또 놓치겠다. 그들 대로만 따라가다는 그들은 당권을 민다면 누구를 밀겠어요? 윤상현, 조금 더 나아가면 나경원, 예. 기타 등등이죠. 이해관계가 달라요. 거기에다가 그들의 세력들이 확장은 더 이상 안 되고 네. 못 살아 나오면 자기들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거 알거든요. 그 다음에 재판관들이요. 자, 재판관들이 좋아요. 5대3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5대3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3위는
두 가지잖아요. 진영 논리에 자기들이 일치해야 되고 끝까지 그 진영 논리에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 개인의 이익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의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헌법재판 소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향후 미래를 살아나와서 담보해준다든지. 미래가 담보된다든지 그 진영의 박수를 계속해서 받는다든지. 그런데 그게 흔들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바보가 되고 심지어 나아가서 헌재가 폭파되는 상황까지도 자기들은 각오를 해야 근데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윤석열이 캐비넷을 맡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예. 우리가 한 가지 끝까지 봐야 될 거는 법관 사찰한 적 있죠. 네. 그 법관 사찰에 양승태 때 그랬는데. 그렇죠. 거기에 발목이 잡힌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 네.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캐비넷과 그다음에 보은 자기들 네. 임명에 대한 보은은 26일 날 이재명 대표 2심까지 끌어준 걸로 이미 사실상 보은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캐비넷에 붙잡혀 죽을 정도 되면요. 네. 헌재 재판관도 못 됐어요. 이미 청문회를 통과 못했을 통과도 것이다. 못했죠. 그래서 그 어떤 경우든 다 카더라 전원으로 하는 것인데 그 전원으로 보더라도 지금 3월 26일까지 보호는 다 했다. 카더라에서 모든 이해관계를 다 예. 따져보더라도 이들이 개인의 이익까지 부합하는 경우가 그 묘수를 찾기가 어려워서 아직까지 플랜 B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예. 끝까지 버티려면요. 네. 자, 5대3이 들어넣었다라고 혹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들어놓으려면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피니시 라인이 명확히 보여야 되죠. 예. 내 종착점이 여기다 하는 게 보여야 되죠.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플랜 B가 명확치 않고 가까이 이익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피니시 라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흐릿해요. 이게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 납니다. 자신 다음 주에 있게. 난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 예. 자, 다음 주에 날 때 나더라도 단 하루라도 착오가 있으면 그렇죠. 이게 엉그러져요. 어그러지고 예. 우리가 도저히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할 일은 다 한다. 어. 민주당, 야오당 지금 발의하고 맞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들 예. 할 일은 다 한다. 네. 다만 너무 불안해하지만 하지는 마시라. 이들도 그야말로 똥배짱으로 끝까지 무대뽀로 버텨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이 없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헌재를 보고 정무적 사법재판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정무적 사법재판기관이라는 뜻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법원은 소위 말해서 법익 형량을 합니다. 법익만 따져요. 대법원은. 그리고 성문법, 적혀진 법 조항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은. 그런데 헌재는요. 이익 형량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 정무적으로 어느 목소리가 더 크냐를 따져서 더 무게감이 큰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무적인 게 당연히 발달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도가 지나치면 정치 질을 하죠. 예. 그럼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 정치 질 단계까지 와 있긴 해요. 네. 그게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정무적 판단만 정확히 해주면 되는데 정치 질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늦어졌다. 몇몇 변수가 있어서 온 건 예.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들이 이익 형량을 하잖아요. 이익 형량의 최고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본인의 본능이 있다고요. 그 본인의 본능을 넘어서는 만큼의 이익이 본인한테 있느냐? 없습니다. 헌재가 폭파될 정도의 목소리 자기들도 알고 있고 불안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지금 목소리를 넘어설 정도로 본인의 이익이 있지 않는 한 끝까지 못 버팁니다. 자, 그러면 그 임갑점이 예. 지금 이번 주에 와 이번 있습니다. 주다. 아주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나면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한 거 그냥 준비한 거 없애면 되죠. 그냥 준비한 거 그냥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판결만 나면. 그런데 만에 하나 판결이 4월 18일 이전에 퇴임 이전까지 그 두 명의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까지도 만약에 안 난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만에 하나는 네. 항상 대비해야 네. 되고 만에 하나.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야오당이 발의해 놓은 거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네. 것들 많이 이제 올라와 있고 소위 밭글 형태로 보신 게 있고 이제 곧 여러 가지 우리가 가장 강력한 네. 플랜 B, 플랜 C 가동해야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만에 하나라는 건 세상 그 누구도 담보는 못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만 해요. 그렇지만 마냥 불안해하지 마시라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보세요. 월요일날 오전 되면 평결 단계로 간다는 얘기들 많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수밖에 없는 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엊그제 예. 박주민 의원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큰 거예요. 네. 재판관, 연구관 들들이 네. 하고 있는 지금 일들이 네.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연구관이 60명이 넘어요.
이분들이 지금 파견 나온 분들까지 하면 한 80여 명 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서포트 하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주는 자료가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이분들도 몰라요. 그 주는 자료대로 결론이 난다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B가 이제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에 날지는 모르지만 다 이미 리포트는 돼 있다. 올라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자료 요청을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평의자 많이 들어봤잖아요. 평의자에서 이제 평결자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월요일 되면 평결 소리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급해져요? 헌법재판관들. 아니죠. 국민의힘을 포함한 한남동 그리고 극우 네네. 전광훈 세력과 전환길 기타 등등이 다급해지죠. 그래서 자, 지금, 평결 소리가 네. 나온다는 뜻은 뭐예요? 5대3 턱도 없는 소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결론에 대해서는 예. 불안해하지 마세요. 5대3으로 나온 적 이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속보로 떴는데 뭐가 떴어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 이재명 비롯해서 민주당 초선 의원 72명을 내라는 뭐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자, 이런 때 이제 쓰는 예. 전문 용어가 있죠. 똥 낀 놈이 썩낸다고. 예. 방귀 낀 놈들이 썩내는 거죠. 자, 내란 선동. 왜 여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생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고 자영업 문을 닫고 지금 이 자리에 광화문 안국동에 모여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모여 있습니까? 과연 내란 선동을 하고 있고 내란 동조를 하고 있고 내란의 힘이라고 불려지는 세력 누굽니까? 권성동 씨 정신 차리세요. 함께 제가 차 마시고 회의하고 하면서 많이 그들의 속성을 알죠. 자, 왜 내란 선동 단계까지 왔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국민의힘이 내란의 당소리를 듣는 것이고 길거리 곳곳에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걸었습니까? 내전이라고 걸었죠. 내란을 넘어서 내전 단계로 이끌어온 사람들 누굽니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고 정말로 참회하고 국민들께 섰고 대제하십시오. 이런 때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이건 적반하장의 수준을 넘어서서 안면몰수 후안무치죠. 완전히 그야말로 방귀 낀 놈이 썩내는 거, 그 이상을 똥 싼 놈들이 똥을 싼 정도가 아니라 뭉개고 깔아뭉개고 엎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가 심각한데 민주당이 지금 자꾸 저렇게 투쟁으로만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예. 여 광화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서울, 충청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자, 산불 현장에 누가 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죠. 집권 여당이 네. 어디예요? 없죠. 예, 그러니까, 예. 집권 여당이 없죠. 네. 이재명 대표가 산불 현장에 3일 연속으로 가고 할 때도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빈집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빈집이 됐어요, 그들은? 왜 산불 현장도 가서 제대로 추경 예산 4조 8,700억 원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비비를 삭감해서 그렇다. 기승전 예산을 삭감해서 이재명, 그렇다. 예. 기승전 민주당 발목 잡기만 하면서 마치 예비비를 다 삭감해서 아무것도 쓸 게 없다. 할래야 해줄 게 없다. 눈을 크게 씻고 한번 눈을 크게 씻고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안 되면요, 예비비 정도가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다 도울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왜 없어요? 어렵고 재난을 당한 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생업을 포기하고 갑자기 다른 거에 미쳐서 이 안국동과 광화문에 와서 목소리를 외친다고요? 화재 현장을 다 포기하고 와서 외친다고요? 정말 이런 때가 적반하장 후안무치에 그러니까요. 완전 깔아뭉개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란 선동을 한다고요? 이제까지 100일 넘게 누가 끌어왔습니까? 자, 한덕수 대행, 최상목 대행 임명 왜 안 했습니까? 헌법적 의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죠. 네. 헌법적 의무를 깔아뭉갠 사람들 누굽니까? 그게 내란을 유도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외환까지 유치한 사람들이죠. 북에 뭐 보냈습니까? 무인기. 예. 네. 무인기만 보냈습니까? 지금 각종 의혹으로 나오고 네. 있는 수많은 것들 있죠. 외환까지 유치하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시간 끌어서 우리 국민들이 봉기하게 만들고 이열사태 만들고 당신들이 지금 의도하고 있고 핵책하는 사실들 아닙니까? 이게 내란 선동이지. 과연 이 선량한 국민들이 평화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란을 선동하는 것입니까? 플랜 B를 가동하는 게 내란 유도고 선동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 아직도 당신들 스스로 대한민국 여당이라고 하고 집권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한덕수 권한대행 도어 스태핑처럼 국민들 다 따라야 된다, 좌우도 없다, 더 이상 갈등 유도하면 안 된다 라고 해놓고 들어가서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예. 지금 뭐 검찰 쪽에서는 윤석열 풀어주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또 다음날 상고를 했습니다. 즉시 포기였죠. 예, 즉시 포기. 예. 그러더니 이제 진짜 2시간도 안 네, 돼가지고 바로 입장 표명을 하고 또 실제 실행을 했어요. 예. 바로 상고를 했고 또 어제는 뭔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맞아요. 서면으로 조사한다. 자,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개는 즉시 포기를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고 불러들인다. 지금 촛불행동에 후원했던 사람들 계좌 다 뒤졌죠. 통신조회 다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거 보이죠. 왜 했습니까? 10,000원, 20,000원 후원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조회하고 다 통신 계좌까지 네. 조회하고 즉시 포기하고 자기들 권리이자 의무는 행사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즉시 상고하고 문재인 대통령 바로 네. 소환하고. 예. 왜 소환하는 이유 뻔하잖아요. 더군다나 요 타이밍에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민주당 내 분열 일으키고 그렇죠. 자본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런 표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법정 용어 그 뭐 어려운 단어 있던데 4글자짜리 네. 자주 뭐 파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 대법원에서 아. 아예 그냥 정하는 거. 파기 자판입니다. 자판. 파기 환송도 아닌 파기 자판. 그건 뭔지 아세요? 대법원을 자판기로 보는 거예요. 네, 대법원이, 자기들이 네. 딱 동전 집어넣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찍어서 나오기를 바라는 대법원을 자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자기들 대리인입니까? 자, 대법관이 지금 법정 14명 중에 13명이에요. 13명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 때 임명하신 분이 7분이나 아직도 있어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을 장악했다는 전제 하에서 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한다. 파기 자판을 한다. 파기 자판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파기 환송으로는 돌려보낸다는 건데. 대법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자, 그러면 대법관 분들이 다 국민의힘에 매몰되고 매수되고 그들 진영 논리 카테고리에 다 갇혀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법관들을 자기들이 평소에 그러면 다 매수해서 임명을 했어요? 이런 오만불순한 사고가 엊그제까지 26일까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 유죄가 당연한 것처럼 떠들어온 이런 오만이 불른 참사죠. 지금 자기들은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모에서 깨어나오지 못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얘기하죠. 그대로 제가 반사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그 1심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기준으로만 항상 그 미궁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을 일반화시켜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격이 있고요. 그동안 대법원장 자리까지 가도록 수많은 노력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을 자기들이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을 해요. 어디다 대고 파기 자판을 얘기합니까? 대법원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도 매우 낮은데 그 주장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 하고 200명 나왔어요. 이제까지요. 2023년 기준으로요. 200건의 선거법 관련 소송에 대법원에 올라간 것 중에요. 4건만 파기 환송이 됐어요. 파기 자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200건 중에 4건을 파기 환송했는데 그 건에 집어넣겠다고요? 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이낙연 총리가 그런 주장을 본인이 파기 자판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이낙연 씨가 그 사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본인은요. 본인 주변에서 말 못하고 총리 때 뭐를 했는지, 강남 어디 사무실은 왜 이렇게 다녔는지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모시던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괜히 남의 집에 지금은 남의 집이잖아요. 이분 그런 말 할 시간에요. 이 광화문 안곡동에 와서 한번 피 끓는 시민들의 외침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피켓이라도 한번 더 들으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 우리 사회의 원로 기능이 왜 없어졌는지,
존경의 요소가 옛날에 원탁회의도 있고 막 있었잖아요. 민주당 그 진보 진영에도. 자, 이 사회에 왜 정말 존경받는 정말 후배들이 다루고 싶은 원로 기능이 왜 없어졌는지, 그 선봉에 누가 있는지 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제발 언론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지 않으시기를. 뭐 김종인 씨, 이낙연 씨 대표적으로 있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뭐- 스피커로 비중 있게 다뤄줄 이유가 하등에도 없는데. 없죠. 요런 때 네. 그대로 그들과 비슷한 연패에 분 홍준표 대구시장 있습니다. 네. 그분의 말로 반사시켜드리겠습니다. 때만 되면 바퀴벌레 스물스물, 연탄가스 스물스물, 요거 홍준표 대구시장 말이거든요. 때만 되면 바퀴벌레 스물스물, 연탄가스 스물스물. 그 스물스물 할 시간에 나오셔서 피 끓는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더 들으시고요. 또 그들이 잘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얼마든지 목소리 내세요. 기차는 갑니다. 민주시민들의 피 끓는 열정의 목소리 그대로 갑니다. 헌재 시계도 갑니다. 국민의 시계도 정확하게 갑니다. 헌재 시계, 국민의 시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이제 오마이TV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음 주, 이 한 주가 또 국회 시간도 그렇고 국민들의 시간도 참 분주하게 혹은 답답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바보 아닙니다. 진보다 보수다 다 성향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플랜 B 준비할 건 당연히 해야만 합니다. 왜냐? 남에 의탁해서 저희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할 거, 야 5당이 준비하는 거 당연히 플랜 B 강력하게 밀고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하지 말고 그냥 희망고문으로 기다리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감도 역시나 어영부영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어떤 희망도 썩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막연히 누구 5대3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왜냐? 저울질 한번 해보세요. 그들도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본능을 뛰어넘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본능의 가장 정점이 뭐겠어요? 자기의 이익입니다. 자기의 이익. 자리면 자리, 명예면 명예, 그리고 자기들을 보호할 그 세력에 대한 부분들, 결론적으로 김건희, 윤석열이 내는 플랜 B가 모호합니다. 지금 아직 못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낼 만한 플랜 B의 종착점이 흐립니다.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김건희, 윤석열이 내는 플랜 B대로 갈 수가 없다. 이제 평결 소리가 집중적으로 나올 때 우리는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고함으로 북한산을 다 휘돌아서 헌재 재판관들 귀에 꽂힐 때까지 우리 목소리를 정확히 내시자. 절대 실망하지 말고 지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말고 탄핵의 그 순간, 파면의 그 순간까지 함께 노력하고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기쁨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작이라는 걸 명심하고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앞장서 주실 거죠? 그럼요, 당연히요. 알겠습니다. 탄핵 파면의 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유, 주말마다 만나 뵙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게. 마지막 집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자, 마이크는 고맙습니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조심히 가세요. 네. 가세요. 자.